노년층 다리 약화를 멈추는 6대 강령.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주로 심장, 뇌, 뼈를 지키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다리는요. 이 조용한 버팀목들은 수십 년간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해줍니다. 그런데 고통이나 약화가 눈에 띄기 전까지 종종 무시되곤 하죠. 노년층에게 다리 건강은 단순한 편안함, 독립성, 균형 감각, 삶의 질과 직결되니까요. 노인들의 다리 문제는 의외로 흔하고 그 영향도 큽니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근육 손실, 발과 다리를 약하게 만들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지고 관절 경직, 연골 얇아짐, 만성 염증은 움직임을 제한하고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혈액순환과 신경기능 장애는 저림, 잘 낫지 않는 상처, 당뇨병 환자에겐 심각한 합병증까지.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양 섭취는 다리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영양소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비타민, 미네랄들, 칼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아닌 강력한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다리 힘과 구조, 기능을 직접 돕는 성분들이죠.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함께 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물어보시고요. 더 많은 과학적 노화 건강 팁을 원하시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분명 감사할 겁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노화 신호 중 하나가 다리에 드러납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긴 거리를 걷는 게 피곤해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예전보다 버거워질 수 있죠. 이런 미묘한 변화들이 근감소증, 즉 서서히 찾아오는 근육량과 근력감, 60세 이상 성인의 약 3분의 1이 겪는 문제죠. 그렇다면 이런 신체적 쇠퇴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한 가지 영양소가 노화에 따른 다리의 힘과 활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그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이러한 종종 근감소증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근육량과 힘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60세 이상의 성인 중 3분의 1이 이런 신체적 쇠퇴는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영양소가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힘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는 건강한 노화의 기본 요소입니다. 특히 다리 기능에 있어서요. 우리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사용해 근육을 수리하고 재건하는 효율이 떨어지죠. 이 현상을 동화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몸이 같은 근육 생성 반응을 일으키려면 더 많은 고품질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예전엔 쉽게 그래서 단백질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이 근육 조직은 다리 힘과 균형, 그리고 움직임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특정 아미노산인 류신이 생물학적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류신은 유제품, 달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류신은 엠퍼어라는 신체 내 중요한 성장 경로를 활성화시켜 근육 생성 신호를 명확히 보내줍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이 노화된 다리가 필요로 하는 근육 유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소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다리가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이동성이 떨어지고 부상 회복도 느려지며 독립성을 잃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도 단백질 부족은 근육이 서서히 분해되고 힘이 아니라 피로로 대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기존 더 많은 단백질, 몸무게 1kg당 하루 1.2, 1.5g을 목표로 하고 이를 하루 동안 고르게 섭취해야 저녁에만 단백질을 몰아먹지 말고 특히 아침과 점심에도 다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주세요. 노인들이 아침 점심을 거르기 쉬운 점을 더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류신 함량이 높은 웨이, 달걀, 생선, 닭고기, 그릭 요거트 같은 동물성, 두부, 렌틸콩, 퀴노 적절히 조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식욕이 줄거나 씹기 어려운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와 파우더가 간편하고 농축된 대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방이라고 해서 치유나 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죠. 하지만 특정 지방이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할 수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다리 혈류를 개선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섬세한 신경을 그게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하는 역할입니다. 특히 이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 통증, 뻣뻣함,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인데 이들은 종종 만성 저등급 염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이든 종아리 통증이든 발목 통증이든 염증은 보이지 않는 다리 불편과 이동성 저하의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오메가-3가 등장합니다.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장기적 항염증 동반자로서 말이죠. 일시적으로 통증만 차단하는 일반 약과 달리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 수준에서 신체의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조절합니다. 이베코서펜타인산화 데스도코사헥사엔산. 어류 오일에 풍부한 두 가지 활성형 오메가-이코사노이드와 레졸빈이라는 신호분자 생성을 조절합니다. 이들은 염증을 촉진하는 대신 염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관절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붓기와 뻣뻣함이 줄며 만성 불편함에 짓눌리지 않는 다리가 됩니다. 하지만 오메가-3의 마법은 나이가 들면서 하체 순환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다리와 발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들이 점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발이 차거나 쥐가 나고 상처 치유가 느려지고 당뇨병이나 말초동맥 질환 환자에겐 오메가-3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확장을 촉진해 혈액이 원활히 흐르고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즉 다리 근육과 신경, 피부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이 좋은 혈액순환은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만성적인 불편함으로부터 덜 답답하게. 하지만 오메가-3의 마법은 염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반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다리와 발에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이 차가워지고 경련이 생기며 당뇨병이나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내피 기능을 개선하여 도움을 줍니다. 내피란 혈관의 내벽 건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혈액이 매끄럽게 흐르도록 하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여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신경, 더 나은 혈액순환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다리, 더 빠른 회복과 부드럽게 흐르고 혈전 생성을 방지해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다리의 근육, 신경, 피부에 도달하게 해요. 더 나은 혈액순환은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다리, 더 빠른 회복, 그리고 합병증 기초를 다집니다. 또한 오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오메가-3가 특히 신경 건강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하지의 따끔거림이나 화끈거림, 무감각함을 겪는 분들에게 말초 신경병증의 흔한 증상이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오메가-3는 감각을 유지하고 아래쪽 팔다리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나 혈관 문제가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 상실은 모르는 사이 부상이나 감염으로. 그래서 이 놀라운 지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최고의 공급원은 차가운 바다의 지방이 많은 생선들, 연어, 고등어, 정어, 이페이와 대세가 풍부한 생선들이죠.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 분들은 정제된 생선기름 보충제나 비건 옵션인 해조류 오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상적인 복용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연구들은 하루 1000에서 2000mg의 이페와 대세, 항염과 심혈관 건강에 권장합니다. 세 번째, 콜라겐.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발걸음, 유연한 무릎, 숨겨진 골격, 콜라겐이 있어요. 힘줄을 촘촘히 엮고 관절을 쿠션처럼 감싸며 인대에 탄력을 줍니다. 말 그대로 다리를 단단히 붙잡아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구조적인 매트릭스는 서서히 관절이 쑤시고 무릎이 잘 구부러지, 다리는 예전 같지 않은 안정감과 탄력을. 그래서 질문은 시간이 빼앗아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콜라겐이 정말 우리의 나이든 다리 건강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 결합 조직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30대 이후부터는 콜라겐 생성이 매년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60대, 70대가 되면 그 감소가 무릎과 힘줄에 뻣뻣함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근육량과 달리 조직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신체는 매년 콜라겐을 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60대나 70대에 이르면 그 감소는 삐걱거리는 무릎과 과도하게 늘어난 힘줄, 그리고 근육량은 훈련과 단백질 섭취로 가시적으로 회복할 수 있. 콜라겐 손실은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림 덜하지 않습니다. 이때 콜라겐 펩타이드가 일반적인 식이 콜라겐과 달리 가수분해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짧은 아미노산 사슬로 분해되어 혈류에 쉽게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겐 펩타이드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인 식이 콜라겐과는 달리 수화된 콜라겐 펩타이드는 짧은 아미노산 혈류에 쉽게 흡수됩니다. 일단 들어가면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관절과 결합 조직으로 이동하여 메신저 역할을 하며 신체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합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자극하게 하죠. 임상 연구에서 매일 콜라겐 펩타이드를 복용한 사람들은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개선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뼈의 미네랄 밀도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더 안정적인 무릎과 더 탄력 있는 발목, 그리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연조직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콜라겐의 역할은 단순히 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잘 유지되면 당신의 다리는 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무릎은 마찰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아킬레스건은 염증 없이 구부러집니다. 발바닥 근막, 즉 발뒤꿈치와 발가락을 연결하는 두꺼운 띠는 모든 보행을 지지하며 무리 없이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작은 그러나 중요한 다리 기능의 요소 모두 건강한 콜라겐 구조에 의존합니다. 그렇다고 콜라겐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특히 콜라겐 합성의 스위치처럼 작용하는 비타민C와 같은 주요 공동작용자의 비타민C 없이 당신의 몸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콜라겐을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품질이 콜라겐 보충제는 비타민C를 추가하거나 감귤류 과일이나 피망과 함께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타이밍과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매일 8주에서 12주 동안 보충하는 것이 대부분의 임상적 이점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소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콜라겐 펩타이드는 주로 소, 해양어류 또는 돼지에서 유래됩니다. 모두 당신의 몸이 결합 조직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하이드록시프롤린을 해양 콜라겐은 종종 그 우수한 흡수력으로 찬사를 받습니다. 소의 콜라겐은 관절과 뼈 지원에 있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노화하는 몸에서 강력하고 능력 있는 다리를 유지하는 깊은 세포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크레아틴이 등장합니다. 이 영양소는 종종 보디빌더 보충제로 오해받지만 점점 더 건강한 노화의 강력한 자원으로 크레아틴은 본질적으로 근육에 저장되는 자연 화합물로 빠르게 작용하는 에너지 비축소로 기능합니다. 당신이 서거나 기어오르거나 들어오를 때, 특히 움직임이 빠르거나 강력할 때 당신의 근육은 크레아틴을 활용해 ATP를 재생성합니다. ATP는 근육 수축에 필요한 분자입니다. 다리를 위한 예비 발전기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인 크레아틴 저장량이 감소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다리가 더 쉽게 피로해 보행 속도가 줄어들며 미세하지만 위험한 균형과 자신감의 소멸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크레아틴은 노화 관련 근육 감소를 되돌리는 데 가장 연구되고 효과적인 보충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저항 훈련과 결합되면 크레아틴은 노인들의 하체 근력, 근육량, 기능적 성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타 분석에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크레아틴을 복용한 노인들은 보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보행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 다리 힘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활동적이거나 허약한 사람들에게도 크레아틴은 근육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강렬한 운동 없이도 다리의 기본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크레아틴의 이점은 근육에 그치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크레아틴이 뼈 밀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화될 때 뼈에 가하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는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넘어짐으로 인해 골절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 강한 근육은 더 강한 뼈를 의미하며 크레아틴은 둘 다를 돕습니다. 다른 영양소들은 미세한 변화를 나타내는 크레아틴의 효과는 종종 몇 주 안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사용자들은 보행 중 에너지가 개선되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안정성이 향상되며 다리의 회복된 능력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하나요? 가장 일반적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로 잘 연구된 경제적인 옵션입니다. 하루 3g에서 5g의 복용량이 보통 노인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로딩 단계나 사이클링은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나 다리가 복원된 느낌, 일반적인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용하나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로 잘 연구된 저렴한 옵션입니다. 하루에 30, 노인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로딩 단계나 사이클이 필요 없이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물에 섞거나 스무디에 추가할 수 있으며 흡수를 위해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부작용은 어떨까요? 이상적으로는 흡수를 위해 식사와 함께 부작용은 어떤가요? 크레아틴은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적절한 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매우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 처음에는 약간의 수분 저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개는 금방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개인에서 신장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반박되었 임상 시험에서도 그랬습니다. 5번째,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트렌디한 슈퍼푸드도 고성능 보충제도 아닙니다. 조용히 관절 건강을 위한 가장 연구된 영양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아 특히 골관 저렴과 관련하여요.
골관절염은 수백만의 노인에게 영향을 연골의 점진적인 파괴입니다. 글루코사민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 블록이자 연골, 관절액 및 결합 조직을 형성하는 분자의 구조적 관절 수리를 위한 원자재로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연골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능력이 그 결과 관절 표면이 얇아지고 염증, 경직과 통증이 발생합니다. 다리의 하중을 지탱하는 관절에서요. 무릎은 특히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신체의 자연적인 연골 생성을 지원하면서 관절을 내부에서 윤활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점성이 두꺼운 액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장기 연구에서 코크란 메타 분석에서 검토된 연구를 포함한 글루코사민은 특히 황산염 형태에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연골 손실의 진행을 늦춘다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릎에서요. 이 연구의 대부분이 무릎 관절에 초점을 원칙은 발목과 발의 더 작은 관절에도 연골이 똑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글루코사민의 가장 그 안정화 효과일 것입니다. 통증을 가리는 급한 해결책과 달리 글루코사민은 구조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내부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글루코사민의 가장 과소평가된 측면은 안정화 효과입니다. 통증을 가리는 즉각적인 해결책과는 달리 글루코사민은 구조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의 내부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사용자들은 종종 미세하지만 의미 있는 개선 사항을 보고합니다. 덜 갈라지고, 더 쉽게 구부러지고, 더 유연하게 움직이며 계단 오르기나 울퉁불퉁한 길걷기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더 큰 자신감을 느낍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지원하는 콘드로이틴과 잘 어울리고 함께 움직임과 관절 편안함에서 겸손하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줍니다. 글루코사민 혼자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 손상이 진행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섭취할 때요. 특히 관절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일찍 복용,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해결책이지 마법 같은 치료법은 하지만 나이든 다리에는 천천히 꾸준히가 중요해. 그럼 어떻게 복용해야 할까? 글루코사민 황산염 1500mg이고 보통 23회로 나누어 식사와 함께 섭취한다.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48주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잘 견디지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일부 갑각류의 외골격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식물 기반 또는 합성 옵션이 현재 이용 가능하다. 커큐민은 전통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아유르베다와 중국 한방의학 시스템에서 커큐민은 최근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수백 개의 연구에서 커큐민의 효과를 입증, 그중 많은 연구가 만성관절과 근육, 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골관절염, 건염, 및 염증성 통증 관리에 유망한 효과를 보였다. 이 모두는 노인에서 다리와 하체에. 그렇다면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커큐민은 염증 연쇄 반응을 방해하여 컥스-2 핵심 효소와 TNF-알파, 인터루킨과 같은 신호분자를 차단하여 부기와 통증을 유발한다. 일반적인 NSAID와 달리 소화기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커큐민은 몸에 훨씬 부드럽다. 특히 최적 임상시험에서도 커큐민이 관절 통증과 경직을 줄이는 데 있어 이부프로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안전성 프로파일은 훨씬 더 우수하다. 무릎의 부기가 줄어들고 과사용된 힘줄의 움직일 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족저근 막염과 같은 상태에서 발바닥의 두꺼운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매 발걸음마다 발뒤꿈치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 데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훨씬 안전한 프로필을 갖고 있어. 나이든 다리라면 무릎의 붓기 감소, 과사용된 힘줄의 긴장 완화, 그리고 더 편안한 움직임을 의미하지. 항산화 효과는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한 노화된 근육과 신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을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로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커큐민은 이러한 라디칼을 중화하여 근육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심지어 신경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다리의 무감각이나 신경경성 통증, 특히 당뇨병이나 순환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물론 커큐민의 오랜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바이오 가용성이다. 혈류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다행히도 현대 제형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 피페린 블랙페퍼 추출물과 함께 한 커큐민, 피토종 커큐민 또는 나노 커큐민과 같은 향상된 버전이 현재 널리 이용 가능하며 상당히 더 효과적이다. 커큐민의 완전한 치료 잠재력이 마침내 접근 가능해졌다. 염증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복용량은 표준화된 커큐민 추출물 5000일 매일 섭취하는 것이며 개인의 필요에 일관되게 섭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6주 이내에 개선을 느끼기 시작한다. 생으로는 체내 흡수율이 낮아
혈류에 잘 흡수되지 않아. 다행히도 현대 제형들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 후추 추출물이 포함된 커큐민, 파이토종 커큐민, 나노 커큐민 같은 향상된 버전들이 지금은 널리 사용되고 있고 훨씬 효과적이야. 이런 발전 덕분에 커큐민의 완전한 치료 잠재력이 마침내 접근 가능해졌지. 관절과 염증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복용, 표준화된 커큐민 추출물 5001, 000mg 사이야. 하지만 개인별로 필요량은 다를 수 있어. 꾸준히 복용하면 대부분 46주 내에 개선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편안함과 자유로 가는 꾸준한 변화야. 결론.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6가지 강력한 각각이 다리 건강을 돕는 독특한 역할을 해.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와 재건에 기초가 되어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줘.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드는 만성 염증과 혈액순환을 촉진해 다리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 콜라겐 펩타이드는 힘줄, 인대, 연골을 강화해 다리의 구조와 안정성을 부여하며 움직임과 관절의 편안함을 향상시켜. 크레아틴은 근육 에너지 시스템을 재가동해 걸음마다 새 힘과 지구력을 불어넣어. 특히 낙상 예방과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글루코사민은 관절 연골에 근육 에너지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각 걸음을 새로운 힘으로 지탱합니다. 지구력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글루코사민은 관절의 연골 수리와 보호, 모든 움직임을 완충해줍니다. 모든 움직임을 완충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해지는 것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커큐민은 오랜 염증과 통증에 대한 자연적인 완화를 제공, 부드럽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만성질환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이들의 시너지는 서로 보완적인 효과를 통해 지속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근육을 지원하고 다른 하나는 관절 조직을 영양합니다. 하나는 염증을 줄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을 촉진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릅니다. 새로운 보충제를 건강관리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기존의 질환이 있거나 처방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개인 맞춤형 안내, 이 영양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더 건강한 다리로 가는 길은 수술이나 주사 또는 상황이 그것은 영양에서 시작되며 스마트한 선택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먹여주고 더 강해진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로 더 많은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 혹은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정말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을 알려주세요. 또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듣고 싶어요. 물론이죠.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저희 최신 건강 팁과 정보들을 항상 정보를 얻고 건강을 지키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 정보에 밝고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